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의 대부 역할을 하던 삼부토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삼부토건 하면 우리나라 토목건설 면허 1호 기업으로 건설업계에선 독보적인 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건설, 동아건설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막강한 위치에 올랐던 건설사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 명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세인 조남욱 회장 때 일입니다. 보수적 경영으로 소문났었고 탄탄한 회사로 알려졌던 삼부토건이 왜 이 지경이 됐으며 이를 이끌던 오너 가족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이란 이름은 부여 출신 3형제가 모여서 회사를 세웠다 해서 붙여졌습니다. 부여 출신이 조정구 창업회장은 동생인 창구, 경구씨와 함께 삼부토건을 설립했습니다. 이때가 1948년입니다. 조정구 회장은 경성공고, 즉 현재의 서울기계공고를 졸업하고 한때 경기도청에서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건설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해 해방 후 동생들과 토건사를 창업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소방서 등 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수리 등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주식회사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토건업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965년엔 건설부로부터 토목공사 면허 1호를 따내는 영광을 누립니다. 당시 최고의 건설사로 알려진 동아건설이나 현대건설보다 앞서 면허를 따냈으니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때부터 삼부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는가 하면 잠실개발과 유명한 장충체육관을 건설하는 등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특히 제주도 일주도로공사와 한라산을 횡단하는 516도로를 건설하며 제주 개발에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삼부는 공사 대금을 돈 대신 제주의 토지를 받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단단했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삼부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해외 건설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서울 여의도 개발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콩코드 호텔을 지어 호텔업에도 진출합니다. 80년대엔 서울 테헤란호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을 세워 삼부의 위상을 자랑합니다. 이때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1993년 조정구 창업회장의 별세로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창업회장이 장남인 조남욱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창업회장이 생전에 동업했던 동생들과의 지분을 정리해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남욱 창업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세칭 엘리트 출신 2세 경영인입니다. 그는 고향인 부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로 정치에도 관심이 컸던 인물입니다. 물론 부친인 조정구 창업회장도 전국구 국회의원을 한 번 역임했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번 했을 뿐 정치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남욱 회장은 달랐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 지역구 관리도 꾸준히 하면서 정치인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충남 부여는 김종필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탄생한 곳입니다. 김 전 총리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았을 때는 조남욱 회장이 길을 펼 수 있었지만 김종필 전 총리가 부여에 다시 출마하면서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JP와 대적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만 해도 삼부의 위상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워낙 내실이 단단했고 보수적인 경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부에선 삼부가 더 클 수 있었는데도 2세 경영인이 너무 보수적인 경영을 해서 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이런 볼멘 소리에 아랑곳 없이 자기 스타일대로 기업 경영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삼부의 위기가 외부로 비춰진 것은 2009년 외환위기 이후였습니다. 2011년 초부터 서울 세곡동이 현인흥 일대 개발 사업에 자금이 묶여 고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돌 때도 한편에선 증권가의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할 정도였습니다. 삼부가 그만큼 단단한 회사였고 무리한 투자를 안 하기로 성평이 난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사업에 함께 나선 동양건설 산업이 부실해지면서 삼부도 거액이 잠겨 있어서 어쩌면 삼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해 4월 결국 삼부는 보증 채무 3,200억 원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법정관리는 2년 만에 해지됩니다. 르네상스 호텔을 담보로 채권단으로부터 약 7,500억 원이 협조융자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삼부토고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경영 정상화 작업을 벌여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경영권 승계를 놓고 가족 간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남욱 회장은 형제로 3남 4녀가 있고 자식으로는 3남 1녀가 있습니다. 조 회장은 2세 회장이지만 창업회장 이상으로 전권을 행사해 동생들도 꼼짝 못했었다는 것은 재계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두 동생들 역시 형이 권위에 자기 목소리를 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동생은 직감적적으로 삼부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 남동생인 조남원 부회장은 그룹 부회장으로 있었고 막내 동생은 경주 콩고드 호텔 사장으로 재직하며 삼부에서 녹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가고 형이 전권을 행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불력 화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그 뒤를 누가 물려받느냐를 놓고 조 회장이 동생과 조 회장 차남이 격돌한 것입니다. 조 회장한테는 아들이 3형제인데 장남은 지병으로 사망하고 둘째인 조시연 당시 전무가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전무가 숙부인 조남원 부회장과 격돌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이 불거져 조 전무가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릅니다. 조남욱 회장으로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선 조시연 전무가 배다른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욕심을 부리다 화를 자초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조남욱 회장은 동생과 차남을 동반퇴진토록 하면서 가족 간 분쟁은 마무리 짓습니다. 문제는 채권단이었습니다. 4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경영 개선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자 다시 조남욱 회장과 삼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015년 8월 자율재무구조 개선 협약 시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입니다. 이유는 삼부토건의 경영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역삼동이 르네상스 호텔 매각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채권은행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고 만 것입니다. 결국 조남욱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뒤 삼부토건은 계열사들이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팔려나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부는 조정구 창업회장이 설립한 지 근 70년 만에 2세 경영인 때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남는 의문들이 왜 그렇게 탄탄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만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삼부는 국내 시국 능력이 30위에서 40위권에 머물렀지만 알토란 같은 자산들이 많아 다른 기업들에 비해 재무구조도 비교적 든든한 편이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때도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건설 산업과 허니는 개발 사업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 4천억 정도 물리면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업계에서는 허니는 개발 사업건만 가지고 파산까지는 갈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저는 파산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허니는 개발 사업에 거액이 현금이 잠긴 것과 함께 파키스탄 공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도 3천억 원 이상이 손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허니는 개발과 해외 공사 부실로 거액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경영진이 안이한 판단이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을 일찍 팔고 부채를 줄였으면 삼부가 파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제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위면에는 조남욱 회장이 독단적인 경영이 한몫했다고 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은 물론 식구들도 조 회장에게 다른 의견을 낼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벌가를 취재하면서 조남욱 회장과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조 회장은 흔히 얘기하는 KS 출신이 엘리트 재벌 2세였습니다. KS 출신 재벌 2세들 중 부친이 물려준 사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형제간 분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방유랑이 신명수 회장이고 대성그룹 2세들도 KS라는 화려한 학벌을 자랑하지만 형제간 반목과 송사로 기업이 구설수에 올라 있고 두산그룹 역시 그렇습니다. 창업회장 때는 자식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창업회장들이 부러움을 샀지만 학벌이 기업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토목공사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이 흥망성쇠와 그 기업을 이끌던 조남욱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교훈은 총수의 아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은 단순한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하고 좋은 사람들도 옆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